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검찰을 비난하고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며 총력 정치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 수계의 졸개, 교묘한 법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인 인권 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민주당 의총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 준수와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애초부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올가맨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략적 거래를 통해 탄생시킨 것도 바로 민주당입니다. 즉 민주당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라는 괴물에게 수사 폭주를 사주해 놓고 이것이 실패하자 분을 못 이겨 악다구니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습니다. 궁예처럼 간신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없이 보복 수청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입니다.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명예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것이 법복의 무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는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입니다. 어차피 한번 탄핵 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재는 조석기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포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총리 동시 선거는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뀐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입니다. 문영배 대행은 친구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재는 최종 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선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간단히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 주시죠. 이주입니다. 네. 어제 뭐 대통령과 따로 직접 대화 나누신 내용이 있으신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나오셔서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를 여쭙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고 서로 안부만 주고받았고 특별히 뭐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하진 바가 없습니다. 채널A 박승현입니다. 관저 예방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비대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대표님, 여러분 조다원입니다. 오늘 주진우 의원 포함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제기에 요청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아직 주진우 법률위원장과 깊은 아예 대화 자체를 해보지 않아서 어떠한 이유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보면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즉 적법 절차 준수가 민주주의 기본 핵심이고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로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그에 비춰보면은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의 그런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은 좀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규정을 좀 지키지 않은 측면이 또 있고 또 하나는 그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증거 채택을 한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죄 수사 기록이 그대로 탄핵 심판의 증거로 지금 채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한 거, 이것이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위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헌법재판에 나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번 법원 결정에서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 절차적 정당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두루 고려해서 공정하게 탄핵 심판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공수처장 고발하겠다는 저희가 정보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수처 공수처장 고발 부분은 지금 계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답변을 주진우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허위로 답변한 부분, 그다음에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정특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저는 YTN 이성진입니다. 당내 안철수 의원은 국민 내전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결정에 승복하는 그런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비대위원장과 저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그 헌재 결정이든 법원의 결정이든 수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혹시 한 질문인데요. 아까 나경원 의원님은 이제 대통령이 바로 취소된 다음에 식당을 바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찰 당국은 책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선 우리 법사위원들과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노중원 기자입니다. 내일 그 여야 국정협의회가 계획돼 있는데 거기서 뭐 연금이나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글쎄요, 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좋겠죠.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일 그 협의체에 참여할지는 좀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국 상황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 투쟁 일변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정치 투쟁은 정치 투쟁대로 하고 또 민생 문제는 챙길 수 있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예. 그 법원 결정문, 구속기소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 없다 못 받은 게 아니라 법법성에 대한 의문을 여지를 청구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단이 있기까지는 해야 돼서 근데 그걸 이제 검찰이 그래서 즉시한 거 포기해서 소속심 법원 판단을 못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그 판결문을 보면은 좀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척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한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 위장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공수처의 위장이었다.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나아가서 내란죄를 관련 사건으로 인지한 것처럼 포장을 했다, 위장을 했다, 라고 결론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의 효과가 뭐냐면 결국 석방이거든요. 구속 취소도 석방이기 때문에 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한 즉시한 것과 유연이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똑같은 석방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구속 취소도 결국 위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걸 갖고 그 특수본이 거의 뭐 한 20시간 가까이 되죠? 27시간. 27시간이나 검토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특수본이 자신들의 수사의 그런 결함, 하자를 인정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추측은 가고 있습니다. 저 CBS 이은지인데요. 아까 그 나 의원님 의견에서 나온 그 나 의원님이 주장하신 것 중에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내란죄 혐의로 기소한 것도 공수가 기각돼야 된다는 주장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뭐 개별 의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원내대표 일일이 평가를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뭐 나중에 법원에서 이제 재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각 개별 의원들이 각자의 뭐 자신들이 그런 소신과 자신들이 그런 법률 지식에 기본해서 각자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개별 의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